지금처럼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의 주방용품 제조 공장들은 이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사실 아직까진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 지난 4년간 국내에 있는 여러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부터 주방용품을 유통, 판매하시는 여러 회사의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배우고 깨닫고 느껴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건 대기업의 이야기도 아니고 국내의 모든 기업의 모든 제조 공장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업체부터 규모가 좀 있는 중소기업들까지도 3D 산업의 업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동안 쿠자펜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100% 제조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해외 제조사의 제품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솔직히 일단 어떤 원자재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는지 믿을 수가 없고, 그 열악한 환경, 그 공장의 제조 환경을 한 번만 직접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진 진짜 중국엔 말도 안 되는 폐공장 같은 곳이 넘쳐나거든요. 물론 엄청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기술력이 좋은 규모가 큰 공장도 있지만 우리가 제품 구매하면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돌아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는 의식주,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먹는 부분을 산업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부터 음료, 기타 모든 음식 등 식재료 산업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듯이 드론, 로봇을 개발하고 신규 장비에 관련 학과도 있고, 이미 국가에서 그리고 대기업과 규모가 큰 업체들, 그리고 학교까지 발벗고 나서 투자를 하고 발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두 노력해서 우리의 식재료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럼 둘째는 식당이나 레스토랑, 푸드 산업.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서로 앞다퉈 신메뉴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 셰프들이 탄생하고, 국내 브랜드 레스토랑이 해외에도 생기고, 해외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점점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전쟁 국가일 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먹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엔 음식의 맛을 넘어 문화가 생기고 점점 푸드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진 너무 좋아요. 헌데 문제는 제가 속해 있는 주방용품 제조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제조사를 만나고 미팅하고 또 공장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3년차, 4년차가 되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쯤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딱 이겁니다. 장담컨대 5년, 10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처럼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의 주방용품 제조 공장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는 모든 주방용품 제조사 전체의 문제가 아닐 순 있습니다. 다만 수작업, 즉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공정이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3D 산업에 포함된 제조사라면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쿠자펜처럼 후라이팬, 냄비, 수저, 컵, 커트러리 등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깎거나 사람이 제품을 들고 직접 이렇게 연마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조 공정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최소 20년, 30년 넘은 장인분들이고 진짜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신기할 정도니까요. 자, 근데 대부분의 주방용품 제조 공장에 가보면 이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50에서 60대 어르신분들이세요. 솔직히 앞으로 몇 년을 더 현장에 계실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그리고 또 실제로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연세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오전에 작업한 거 그리고 오후에 작업한 게 결과물의 완성도가 완전히 다를 정도니까요. 그래서 생산 물량을 줄이니 하루 출고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하루 최대 생산량이 줄어드니 당연히 비용 코스트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물건을 발주하는 업체에서도 못 버티니까 해외 공장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면 거래가 끊기고, 이런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조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딱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끝이거든요. 쉽게 말해 젊고 힘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헌데 문제는 이제 이런 3D 산업에 제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젊은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점차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직이라고 해도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먼지가 뒤덮인 공장에선 그 누구도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똑같은 업무 강도에 고충이 있다 해도 대기업 같은 경우 급여가 월등히 높으니 지원자가 당연히 많고 아예 막대한 돈을 투자해 자동화 기계를 만들고 있지만 일반적인 제조 공장에선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에 기술직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주면서까지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헌데 요새는 몸이 힘든 기술직은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사로 다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제조사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공장을 이동하고 있거나 아예 해외 공장에서 제조를 해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라고 해서 제품을 못 만들고 무조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되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도 국내에서 제작해 그 나라로 역수출 나가는 제품도 상당해요. 따라서 우리의 기술력과 기업을 지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내 제조업이 살아남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몇 분 동안 이야기한다고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짧게라도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내 제조사들이 많이 떠나가거나 또는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쿠자펜을 제조해주고 계신 모든 제조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전국에 있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사의 관계자, 근로자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탄생하고 유망받고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 국내 작은 규모의 제조산업에도 국가와 기업 그리고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쿠자였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쿠바.